3월 30일 자객수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돼서 이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서 박영수 전 특검을 압수수색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이죠. 오늘 오전 박영수 전 특검의 주거지, 사무실, 우리은행 등에 대해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합니다. 자, 박영수 전 특검. 불과 4개월 정도 됐나요? 지난 11월에 기소가 됐는데, 그때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무상으로 제공받고, 수산물,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50억 클럽입니다. 드디어. 네. 영화 아수라 보면은 황정민이 그 검사한테 귀에 대고 큰 거 5개, 줄게 얘기했던, 그 내용과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그 바로 50억 주겠다고 했던 50억 클럽입니다. 자,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여러분 잘 아시죠? 김만배 씨가 50억을 주거나 약속을 했다고 의혹을 받는 정치 법조인들을 50억 클럽이다 부르죠. 네. 자, 이 건으로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 누구냐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1983년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83년 9월 검사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직폭력배 수사하는 강력통으로 시작을 했네요. 그러다가 서울지검 강력부장 거쳐서 공안검사들이 선망하는 대검 공안기획관 거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으로까지 발탁이 됐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 전성기였다고 하네요. 네. 박정 특검의 출세에 목포 지역이신가 봐요. 이분이 목포 지역의 향판 출신인 부친 고 박창택 전 목포 지원장의 후광이 작용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기사화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은 DJ 정부 실세인 박지원이 밀어줬다라는 이야기도 돈다고 합니다. 어쨌든 후광이 인맥이 없는 분은 아니다. 네. 자, 박영수라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일하는 수완이 좋다. 그리고 처음 본 사람도 10분 만에 형 동생 하는 약간 보스 기질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되게 친화력이 있어서 인맥 쌓기도 잘했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출세하는 거가 이상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2005년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오르면서 이분 절정 맞습니다. 네. 박 전 특검이 2009년 1월에 그리고 2005년에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했지만 2009년에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무리를 해요. 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때 기존 검찰 간부들 좀 용퇴시키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를 받아들이고 검찰 생활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했는데 변호사 때는 별 그게 뚜렷한 그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공직 무대 복귀를 화려하게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 사건, 여기 특검으로 임명이 되면서 공직 무대에 복귀를 하네요. 자, 주변 검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변호사 시절에는 이분이 별로 힘이 없어 보였는데 다시 특검을 맡고는 목소리도 바뀌고 발걸음도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돈다고 합니다. 자, 박영수 전 특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박영수 전 특검이 임명이 되면서 수사팀장으로 바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임명을 하지요.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합니다. 네, 검사들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윤 대통령은 박영수 전 특검과 1996년 그 강릉지청에 근무할 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강릉지청에서 1년 정도 윤 대통령이 근무를 했는데 그때 윤 대통령이 상관이었던 당시 류국현 강릉지청장의 소개로 이 박영수 전 특검을 알게 됐다고 해요. 그 강릉에서 그러니까 윤석열과 박영수가 처음 만났다고 한 겁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쭉 친하게 잘 알고 지냈는데 윤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후배들한테 주로 이렇게 박영수에 대해서 박영수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 가죽 짬바 입고 나왔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랬던 박영수 전 특검. 그런데 김만배 씨랑도 뭐 형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화천대유에 얽히게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의혹을 받는 거는 지금 김만배 씨 등이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준비를 할 때 컨소시엄을 꾸리는데 이때 우리은행에 있던 이 박영수 전 특검이 부국증권이라는 어떤 금융기관을 배제시키고 어디를 넣고 어디를 빼고 하는 등의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요,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화천대유 상임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딸이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를 했는데요. 딸이 샀던 아파트도 시세보다 더 싸게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자,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이 박영수가 윤석열과 친한데, 거의 은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인데, 제대로 수사를 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다고 하는데, 또 이 대통령실 쪽에서는, 아니, 언제적 박영수인데, 친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오로지 수사팀은 증거와 법리로 수사만을 진행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50억 클럽 얘기 조금 더 해보면요. 50억 클럽에 한 6명 정도가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박영수 전 특검, 김수 전 총장,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이렇게 6명이 50억 클럽에 가입되어 있다. 50억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요. 이 중에서 기소가 된 것은 그죠? 곽상도 전 의원, 국민의힘 쪽입니다. 곽상도 의원만 기소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았는데 무죄가 났습니다. 말이 안 되죠? 네. 자, 정치권 등에서는요,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한테 예전에 공직선거법 이 재판이 있을 때 거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냈던 그 당시에 대법관이기 때문에 이 권순일이 이재명을 무죄해주는 대가로 받기로 한 거 아니냐, 50억 받기로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죠. 자,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이 특검을 가지고 법사위에서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 원래 민주당은 법사위 상정 없이 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거 패스트 트랙으로 밀어붙이겠다 했어요. 근데 패스트 트랙이 민주당 혼자 됩니까? 180석이 있어야 가능한데, 180석 이상을 넘기려면, 이 패스트 트랙을 추진을 하려면 정의당의 도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정의당이 반대했습니다. 지금 이 특검이라는 게 무조건 정부와 여당을 곤란하게 하자고 특검을 하는 거는 안 된다. 순리에 맞게, 적법 절차에 맞게 일단은 법사위 상정부터 가자라고 정의당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민주당과 국힘이 일단 그 테이블에 앉아서 합의를 했는데, 일단 박영수 특검까지는 법사위에 상정하기로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이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재명 대표 이거 방탄하려고 너네들 자꾸 이거 정치 공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이 얘기하면서 합의해주지 않았죠.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박영수 전 특검의 스토리와 왜 지금 오늘 아침에 압수수색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박영수 전 특검 이력을 보자면 대검 중앙수사부장, 서울고검장,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 특검까지 맡으면서 현직 대통령을 특검으로 끌어내렸던 그런 경험을 가진 분. 자, 이분 오늘은 그저 주요 사건, 대장동 사건의 주요 수사 대상, 그리고 피고인으로서 전락해버렸네요. 자, 화무 11홍이라는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예쁜 꽃도 10일 동안 내내 피어있지 못하다. 아무리 센 권력도 영원한 것은 없다. 라는 뜻을 가진 얘기죠. 화무 11홍 한번 떠올려 보면서 오늘 자격수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